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보고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늑장 대응 의혹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또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이번 의혹의 핵심, 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국정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들고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실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정책들에 대해서 공격의 포인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국정감사 전에 일한 것을 발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에서 국정감사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본질적 국정감사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지 자체를 보면은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일지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안보 위기 관리 지침 자체를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국정농단이다. 결국 보고 시점에 대한 9시 반에서 10시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면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어서 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정치적으로 청와대 쪽이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임종석 실장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이제 있지요. 청와대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첫 보고서 작성 시간인데 9시 반에서 10시로 옮겼다. 이건 사후에 수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규명을 해보긴 네.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9시 반에 이제 보고하려고 만든 문건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사후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9시 반에 이제 보고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대처를 못한 것으로 귀결이 되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10시로 이제 변경을 해서 국민들에게는 발표를 한 이제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의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뭐 이 부분 역시 이제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그 사실은 그 일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청와대가 초기에 이제 밝히기를, 그러니까 9시 19분 정도에 TV 방송 나오는 걸 보고 상황은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경이 이미 그 단원고 학생이 이제 실제로 제보를 이제 그때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이제 1시간도 8시 58분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미리 이제 사실은 이제 알렸을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1차 보고는 그렇게 본다면 9시 반인 것이 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1차 보고가 뭐 자세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런 사고가 터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보고는 1차 보고로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9시 반이 사실은 여러모로 볼 때 합리적인 거죠. 그런 정도로는 청와대 이제 안보실이 기민하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0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촘촘하게 이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이 부분조차도 이제 사실은 확인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정대로 과연 제대로 전개가 된 건지, 지금 최근에는 그와 관련해서도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 사실은 그 남 얘기하듯이 설명을 한 부분들 국회에 나와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 일정대로 실제로 진행이 안 됐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보고 시점을 수정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보고 시점을 처음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한 게 한 6개월 사이나 그 간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바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그 거예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견이 그 상당히 어떤 신빙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그 직접 발표를 했을 때에 마치고 나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만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보도를 나오는 데를 봤더니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어서 실무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9시에 그 보고를 했는데 9시 15분까지 해서 45분 동안 그동안 뭐 했냐 이것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열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해경에서 청와대에서 팩스가 들어왔는 시간이 9시 33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초에 이제 일보로 작성된 것이 9시 30분에 어떻게 보면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됨으로써 결국 그와 같은 것의 어떤 일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9시 30분이 아니고 10시로 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일단 확정이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을 그 9시 30분에서 45분 동안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시로 바꿨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떤 팩트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밝힐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그 언론이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보이는 이것을 그 청와대 비서실장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나와서 얘기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임팩트 충격이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 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김 실장이 10시에 서면 보고를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일날 몇 시에 어떤 보고가 있었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아침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으시고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곧 10시 22분에 대통령께서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사치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 그리고 10시 30분에는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된 시간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김장수 전 실장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저는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대통령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 자, 여기에다가 청와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했다. 불법으로 바꿨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그 당초 지침이죠. 이 지침이 공식적인 변경 절차가 없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장관 담당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또 김기춘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자, 결국 그 당시 청와대의 최고위층이라 할 수 있겠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자,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그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김기춘 실장은 지금 교도소에 있고 김관진 실장은 지금 이제 뭐 공직을 벗어나서 이제 사저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조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실제로 저도 문서를 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기관리 지침에 두 줄을 그은 다음에 여성의 글씨로 추정되는 글씨로 아주 또박또박 써 있는 글씨를 봤는데요. 제일 먼저 할 부분은 그와 같은 글을 직접 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고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에 어떤 검찰이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임 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가서 국회에서 얘기했는 것과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이와 같은 실무를 주장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인지 전후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은 실제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컨트롤 타워는 안행부에서의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대통령 이 비서실장 내에 있는 직제를 봤더니만 이 그 국가 그 위기 컨트롤 타워에서 했는 것이 법과 이 시행 그 훈령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을 어떤 신속한 절차로 바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가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 국회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지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현장 검증,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대해서 현장 검증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일단 야당의 입장, 즉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일반 여론에서도 뭐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무슨 요술 램프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어떤 사안만 되면은 어떤 문건이 나온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 그다음 블랙리스트 과정 등등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청와대에서 문건 발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 이번에도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것을 직접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도의 여론 전략이 아니냐. 결국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점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비록 비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보안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공무상 취득한 직무 비밀 자체가 사회나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봤을 때 한국당 즉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차제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추가로 다시 또 어떤 문구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들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정조사하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제 최근 이후에 제가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리해서 이제 그 센터가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장수 안보실장이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관련 담당하는 그 청와대 수석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석 비서관이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보고는 안보실장이 했단 말입니다. 자기 관할이 아닌데 안보실장이 나서서 내가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1차 직보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령 고친 것 자체를 규명하려고 든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 이제 수사하고 나면 그거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제 그 국정조사라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하고 달리 청와대가 검찰에 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이 자료 제공 요청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으로 잘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세월호 일지, 사고 일지에 대한 보고서 이 고의로 조정했다는 그런 점, 9시 반에서 10시로 조정했다는 점, 그 다음에 국가위기관리안보 지침을 두 줄로 꺼서 그렇게 적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현실적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청와대 직원들이겠죠. 청와대 직원들 중에서 특히 이런 작업을 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정규 공무원들이죠. 정규 공무원들은 절대 법상에 위배되는 짓은 안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명령이라 할지라도. 왜냐 그러면은 부작위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안위를 담보로 해서 이것을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했겠느냐 아니라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빨간색으로 두 줄 긋고 이것을 적용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관리 지침이라든가 대통령 훈령이라든지 뭐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절차가 뭐겠습니까? 법제처의 과정도 걸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대한 통화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통과 절차 없이 이것이 효력이 유지하느냐?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유지가 되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효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면 단순히 빨간 줄로 두 줄 끊는 걸 가지고 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탄핵 재판에 의해서 증거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증거 위조죄 성립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이게 무슨 군주 봉건 시도도 아니고 빨간 줄로 두 줄 꺼서 그것을 효력으로 각 부처에 복사해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나라도 아닌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 사실은요. 입장은 예. 뭐 현 청와대에서 뭐 위조를 했다? 아니면 그 당시에 그냥 검토를 한번 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커졌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도저히 법률적 효력 발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단지 상황 일치라는 부분도 조작인지 수정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조작으로 본다 그러면 범죄적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국가관리 위기 지침 자체도 빨간 줄로 두 줄 꺼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건 범죄고 아니면 검토 사항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그런데 않는다. 지금 네. 하달이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달한 것까지 확인이 이미 된 거고요. 그러니까 법적 효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그 두 줄을 왜 그었을까? 실무자들이 저는 일부러 실무자들이 그랬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안 밟고 이게 진행이 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급 공무원인지 몇 급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나중에 이게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막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서 항명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붉은 줄을 그었다.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개정을 하게 되면 그 타이핑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남겨놓지 저런 식으로 문건을 남겨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무자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증거를 남긴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